안녕하십니까. 예,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거북점과 서죽점, 시초점, 같은 얘기인데, 거북점과 이 서죽점이 보여드렸던 것인데, 이번 시간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점을 왜 치는가. 결국 그 이유는 사람한테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 점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남겨둔 이유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을 잘 칠 수 있는 방법. 점을 쳐서 잘 맞출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지금 점을 친다는 거는 자기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점을 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 하늘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 상황에서 하늘이 바라는 길이 어느 쪽 길인가를 보는 것이 이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점을 쳤던 점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점인들이 거북점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이 바라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공자께서 이 주역을 남긴 이 점인들을 성인이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공자는 주역의 텍스트를 남긴 분들이 성인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을 쳤던 점인들이 왜 성인인가? 이 점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 하늘이 바라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고자 노력했고 그 길을 남겼기 때문에 성인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역에 들어있는 64갈래 길은 하늘이 바라는 길입니다. 하늘이 바라는 길. 하늘이 인간이 걸어주기를 바라는 길. 그 64갈래 길이 주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점치는 책이지만 동시에 유학의 최고 경전인 것이죠. 하늘이 바라는 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이 걸어주기를 하늘이 바라는 길, 그 길이 주역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최고 경전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점인들이 찾아낸 64갈래 길 중에 하나인 동인의 길, 동지를 모아서 똘똘 뭉쳐서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동인의 길을 갈 때 하늘이 바라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인의 길, 동인이라는 것은 동지, 쉽게 말하면 동지다. 동지, 뜻을 같이 하는 똘똘 뭉친 사람들이 동지죠. 동지들이 똘똘 뭉쳐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쭉 1단계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이 동인의 길을 이해하려면 현재 군자가 놓여 있는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동인의 길 전에 있었던 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 비의 길이죠. 비의 길.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 그게 비의 길이죠. 비의 길. 군자가 비의 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비의 상황을 초래한 비인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서 이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비의 상황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군자가
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똘똘 뭉쳐서 그 비의 상황을 초래한 그 집권 세력을 이 뒤집어 엎겠다. 그 일종의 거사를 도모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거사를 도모하는 상황. 군자가 그 이 비의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거사를 도모하는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똘똘 뭉쳐서 그 거사를 도모하겠다. 이 상황을 내 뒤집어 엎고 말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 그 길에서 이 6단계, 이 동지들이 뭉쳐서 뭔가를 할 때, 이 일종의 이런 상황 한번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의 길 1단계. 처음에 양이 오니 문에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상이다. 허물이 없으리라. 문에서라고 했습니다. 문에서. 문 2단계까지 보시고 같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2단계. 음이 두 번째 오니 종족 중에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상이다. 인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문에서죠. 문에서. 여기는 종에서, 종족 중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과 종을 보면 그 오늘날 이 문중이라고도 얘기하고 종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문중이라고도 얘기하고 종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문중과 종중 중에 어느 게 더 넓은 거냐, 이걸 놓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문중이 더 넓은 것이다, 종중이 더 넓은 것이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주역을 보면 문중보다 종중이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일종의 문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은 종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역을 보면 문중보다 종중이 더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에서라는 거는 문중에서 아니면 가문에서, 가문하고 같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 대가족 제도죠. 대가족도 오늘날 뭐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살면 대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 이 가라는 데에는 그 가문에는 가신이 있습니다. 가신. 그 가문에 그 어른이 있고 그 밑에 가신들이 있을 정도로 가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정도죠. 그래서 같은 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입니다. 이게 가문이죠. 같은 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이 경우가 문중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범위가 이 같은 그 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종중이라고 하면 종족이죠. 같은 종족. 같은 족속을 이루는 사람들이 종중이죠. 그래서 뭐냐면 1단계에서 동지들을 규합할 때는 이 가문에서 규합을 해야 된다.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로 가면 종족 중에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것은 인색하다고 말하고, 인색하다. 왜냐하면 가문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범위에서 동지를 모으는 것은 인색하다. 그렇게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인의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어떤 목숨을 걸고 거사를 도모하는 상황. 이 역의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그 무기를 들고 그 기습 공격을 하러, 거사를 하러 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오늘날에도 역시 유사한 경우들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이 어떤 뭐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긴 어렵겠지만 아마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거사를 도모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동지들이 똘똘 뭉쳐서 이 거사가 실패하면 다 사표를 써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목숨을 걸고 거사를 도모할 때는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규합해야지 섣불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이제 문과 종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에서 너무 그 동지를 모을 때 범위를 넓혀서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서 이 거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그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죠. 3단계. 양이 세 번째에 오니 병장기를 풀숲에 감추고 그 높은 언덕에 오르는 상이다. 3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원수를 이 처단 기습 공격을 통해서 원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매복 공격을 하려고 노리는 것입니다. 병장기를 풀숲에 감추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원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지나가면 기습 공격을 해서 죽이고 빨리 도망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의 동지들이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큰 군사가 없기 때문에 정면 승부로는 안 되니까 일종의 기습 공격을 하겠다라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3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병장기를 풀숲에 감추고 그 매복 공격을 하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주면 기습 공격해서 죽이고 도망가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이 앞을 지나가준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지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퇴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이 동인의 길은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양이 네 번째에 오니 그 담장에 오르려 하나 이루지 못하는 상이다. 공격해야 기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담장에 오르려고 한다. 뭐냐면 이 원수가 지나다니는 길에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3년이 지나도 그 앞을 지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낸 겁니다. 원수가 사는 이 저택에 밤에 담을 뛰어넘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용기를 냈죠. 아니라 아예 밤에 뛰어넘어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들어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경비가 허술하지를 않죠. 계속 틈만 바라보는데 기회가 안 생겨서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역시 자기 살 궁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역이 조언이 나오죠. 뭐냐 하면 그냥 공격을 해야 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첫 번째는 이 풀숲에 숨어서 매복 공격 기회를 노렸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는 밤에 담을 타고 넘어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면 주역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자기 살 궁리를 하는 한 절대 성공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살 궁리를 포기하고 그냥 공격해야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격하라고. 동인의 길은 아주 소수의 한 10명이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사를 도모하는데 상대방은 뭐 수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집단이죠. 그냥 공격해야 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음에 나옵니다. 양이 다섯 번째에 오니 동인은 처음에는 목 놓아 울겠지만 나중에는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군사를 이루어 서로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인은 처음에는 목 놓아 울 것이다. 뭐냐면 그렇게 소수의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그냥 공격하면 성공할 수 없겠죠. 그 때문에 목 놓아 울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죠. 그리고 왜 웃게 되느냐는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큰 군사를 이루어 서로 만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소수의 그 정의를 추구하는 그 소수의 그 똘똘 뭉친 그 동인이 일종의 이 앞선 비해 상황을 초래한 그 일종의 패악한 집단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정면 공격을 택한 것이죠. 뭐냐면
무모한 그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그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데 주역은 뭐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것을 하는 용기를 내야 길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하지 않고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자기 살 궁리는 다 해놓고 뭔가를 하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한다 뭐냐면 자기 살 궁리를 하고 뭔가를 거사를 해보겠다. 그 실패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살 궁리를 포기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시도를 용감하게 할 때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고 할 때 처음에는 목 놓아 울겠지만 나중에는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그 무모한 공격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동인들의 그 어떤 이 사람들의 그 올곧은 뜻이 만방에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모이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일어섰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모이는 거죠. 이 동인들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들이 여러 명인데 각자가 큰 군사를 이루어서 서로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모한 공격은 실패해서 동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뿔뿔이 흩어진 동인들이 각자 큰 군사가 동인들한테 모여들어서 이 동인들이 다시 큰 군사를 거느리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민들이 이런 그 거사를 도모하는 사례를 관찰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목 놓아 울겠지만 나중에는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인의 길에서 하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관찰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6단계에 뭐라고 하냐면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오니 동인이 교회에 모인 상이다. 회한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단계 이렇게 돼서 6단계로 가면 동인들이 교회라는 것은 그 성 밖에가 교회죠. 성은 이제 그 원수가 있는 성입니다. 그 원수가 있는 성에 동인들이 각자 큰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에 교회의 진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성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동인들이 소수가 아니라 큰 군사를 각자 거느리게 됐기 때문에 큰 군사를 총동원해서 이제 원수의 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인의 길은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6단계에서 뭐냐면 보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각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집결했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회한이 없으리라. 그리고는 끝입니다. 이겼다 졌다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저는 흥미있다고 보는데 동인의 길은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6단계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이어지냐. 각자 큰 군사를 거느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의 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군사를 거느려서 출병하는 길이 사의 길이 있습니다. 사의 길. 그 사의 길을 따라야지요. 6단계 이후로는 이제 각자 그 큰 군사를 거느렸으니까 사의 길을 가야지 동인의 길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인의 길은 아주 소수가 똘똘 뭉친 그런 길입니다. 그 동인의 길의 논리를 큰 군사를 거느려서 큰 군사를 지휘할 때 그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대여섯 명이 똘똘 뭉친 목숨을 건 그런 조직이 동인인데 큰 군사, 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500명입니다. 2,500명. 오늘날의 사단은 뭐 더 큰데 이 여기 시대의 사라는 것은 2,500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대사 큰 군사라고 했으니까 2,500명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린다는 말인데 2,500명이 넘는 군사에게 동인의 길과 똑같은 그 목숨을 건 헌신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군사는 큰 군사에 맞는 그 끌고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사의 길에서 봤습니다. 군율로서 기치를 세움으로써 그 요령이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있는 것이고 이건 동인의 길을 거기다 섣불리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인의 길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원수의 성을 큰 군사를 거느리고 원수의 성을 포위한 이 상태까지가 동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한이 없다. 왜냐하면 동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끝장내겠다라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군사를 거느리고 포 위에서 이제 드디어 건곤일척의 이 공성전이 벌어지겠죠.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자신들은 회한이 없다. 이제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뤄볼 수 있게 됐으므로 이제 회환이 남지 않는다. 이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기고 지고는 역시 하늘의 뜻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동인의 길은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 중요하다. 뭐냐면 그런 거죠. 아주 작은 아주 작은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그 작은 회사를 창업해서 아주 잘 경영하던 사람이 회사가 커졌을 때 회사 경영을 엉망으로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뭐가 잘못됐냐? 작은 회사라는 거는 일종의 동인의 길과 같습니다. 그 똘똘 뭉쳐서 그 죽기 살기로 그냥 한 대여섯 명이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해서 회사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대여섯 명이 키운 회사가 나중에 500~600명이 됐는데 500~600명이 되면 더 이상 이 대여섯 명이 목숨 걸고 하던 그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500~600명이 직원들한테 니네 똑같이 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여섯 명이 똘똘 뭉쳤던 그거를 500~600명한테 아니면 5~6천명한테 그대로 강요할 때 그 회사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인의 길, 괴사입니다. 그 효사를 집약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인데 동인이 들판에 모였으니 형통하리라. 이로운 것은 대천을 건너는 일이다. 이로운 것은 군자가 정하는 일이다. 뭐냐면 동인이 들판에 모였다는 것은 야죠, 야. 제가 이 앞에서 이 여기 시대의 읍국 그 지형도를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는데 가운데 성이 있고 그 주변이 교죠, 교. 아까 교회에 군사를 거느리고 모였다는 게 교죠. 그 밖이 전입니다. 전 논밭이고 그 밖에가 들이죠, 들. 뭐냐면 동인이 들판에 모였다는 것은 초창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인들이 우리가 저 원수의 성에 있는 저 원수를 우리가 꺾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뒤집어 놓자라고 거사를 모의하던 시절. 그게 들판에 모인 것이죠. 군자가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혈룡제전, 뭐 이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들판에 모였으니 이 동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똘똘 뭉쳐서 모였으니 앞으로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운 것은 대천을 건너는 일이다. 이섭대천이 자주 나오는데 대천을 건넌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천 너머의 세상은 미지의 세상이죠. 대천을 넘어 미지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대천 너머의 신천지로 나가면 안 되겠죠. 대천을 건넌다는 것은 자기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말합니다. 앞서 그 3, 4단계에 자기 살궁리를 맞춰놓고 뭘 하려고 해서는 동인의 길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천을 건너야 이롭다는 것이고 이로운 것은 군자가 정하는 일이다. 뭐냐면 정하다는 것은 계속 나오죠.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고 그 꿋꿋하게 올곧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인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군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인의 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대유의 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